오늘 얘기를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e스포츠의 이 달라진 위상입니다. 예전에는 글쎄요, 뭐 이제 스포츠라는 형님이 있으면 e스포츠가 그거를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이 사진에 보이는 롤파크만 해도 마치 그냥 어떤 경기장에 간 느낌이잖아요.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사실 오히려 엄청나게 이제 득을 본 거예요. 스포츠나 콘서트든 가서 체험해서 느끼는 거는 그게 스포츠가 정말 강점이 많았어요. 그걸 못하니까 그게 중점이었던 스포츠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이게 쫙 줄어들었겠죠. 근데 이제 e스포츠는 가서 못 보는 건 아쉽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. 대부분은 보는 게 다예요. 처음에 선수들 캐스터 나오죠. 그 다음에 자, 각 팀 로스터 소개하겠습니다. 그러면 뭐 선수들이 등장을 하겠죠. 그거를 지금은 사진으로만 대체를 하죠. 그리고 웹캠으로 통해서 구단이나 숙소에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웹캠으로 찍어서 송출을 하죠. 그 부분은 좀 아쉬운데 바로 경기로 들어가면 뭐 사실 그러니까 달라진 게 많이 없는 거죠. 그렇다 보니까 이제 e스포츠는 계속해서 보는 재미가 많이 좀 덜 떨어지는 거죠. 스포츠에 비해서.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라이엇에서 요 자료를 발표했어요. 절반 이상이 직장인이야. 56%가 넘는 사람이 직장인이래요.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? 뭐 20대 초반에서 30대 중후반.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 직장인이 됐다는 의미로 생각해요, 저는. 그러니까 밀레니얼이라고 하면은 이제 80년대생부터 한 95년생까지 그 사람들이 지금 25세에서 한 40세까지 되는데 그 사람들은 게임이 이렇게 멀지 않은 세대인 거죠. 지금 말하는 요 딱 세대는 PC방이 너무 익숙한 세대가 이제 직장인이 된 거죠.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LCK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. 자기가 더 이상 게임 플레이 못해도 보면서 이해하고 그걸 즐길 줄 아는 세대가 지금 50% 이상이다.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죠. 3년 이내가 32.7%. 2018년이 아마 인천에서 하지 않았어요? 인천 문학구장에서. 그때 저 갔었거든요. 2018년도에 롤드컵은 진짜 거의 뭐 스포츠, 뭐 사회, 뭐 게임, 문화 이쪽에서 회자 될 정도로도 엄청 큰 이벤트였거든요. 그때 이제 막 KDA 오프닝 무대인데 막 AR 나와가지고 막 진짜 사람들하고 같이 막 쇼하고 이러고 막 진짜 레벨로가 다르구만. 이 생각을 했었죠. 예.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때부터 몰랐던 사람도 이런 게임이 있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10대, 40대 유입률 막 높고 여성의 비율 높다고 하잖아요. 10대는 계속해서 어린 유저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이 들고, 그렇죠. 10대 신규 유입이 많은 건 게임사 가장 원하는 게 그겁니다. 계속 젊은 애들이 이 게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봐주는 거. 그래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앞으로 뭐 3, 40년을 더 늙어도 그거를 익숙하고 그 다음 세대가 더 할 때도 그거를 싫어하지 않고. 40대는 저 같은 사람이나 저랑 비슷한 연배 위아래가 몰랐다가 야 뭐야 여기 이렇게 대해서 보기 시작한 건데, e스포츠가 후원사 제안서로 들어오던 아니면 무슨 뭐 마케팅 툴로 들어오던 뭐 일하다 보니까 이 게임이란 게 한 번은 다 걸렸을 수도 있어요. 뭐 이런 후원 계약을 했대요 하면서 갑자기 뚝 들어왔는데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뭐 이런 세상이 다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알게 됐던. 저희 젠지에서 이제 얼마 전에 게임 체인저라는 이제 e스포츠 컨퍼런스를 연세대학교랑 같이 기획했어요. 이거를 처음에 기획할 때 다른 e스포츠 컨퍼런스들을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. 근데 별로 저는 솔직히 감흥이 있는 컨퍼런스가 별로 없는 거예요. 거의 없었어요, 솔직히 말하면. 그리고 많이 보지도 않아요.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어요, 연세대학교랑 할 때. 연세대학교랑도 이걸로 미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, e스포츠는 이제 옛날에 그런 서브컬처가 아니라 메인스트림까지 올라왔다. 그래서 그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자. 그러면 정말 사회에 임팩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, 우리가 한국에서 할 거면 한국에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일단 시작을 해보자. 그래서 지금 라인업이 저는 진짜 자신 있거든요. 이 정도면 이거는 게임 체인저 맞아요. 게임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. 사장님, 아놀드 사장님, 그 오상환 대표님, 라이엇 게임즈 이제 LCK 총괄 대표죠. 전동진 그 블리자드 사장님, 그리고 이제 스포티즈는 이제 스포츠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에이전시인데, 전통 스포츠에서 바라보는 e스포츠. 또 이제 우리 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이런 그 e스포츠나 게임 세상들. 보시면 이제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에 여기 상세 페이지가 있어요. 이 참가하시기 누르면 링크를 드려서 그분들만 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무료니까 1분밖에 안 걸리니까 빨리 하시면 됩니다. 라인업 괜찮죠? 자신 있습니다. 라인업 블리자드, 라이엇, 젠지, 포티즌, 연세대학교, 사이먼 프레이저. 거기에 이제 사전 토크쇼에 우리가 저희 이제 젠지 스트리머이기도 하지만 또 롤드컵 우승 멤버인 큐베 선수도 나와서 자기의 삶에 대해 얘기해 주시고, LCK의 대표 아나운서이신 이정현 아나운서님이 나오시고, 프로그램이 그날 어떻게 할 거냐면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요. 온라인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제 사전 토크쇼로 e스포츠와 나의 삶 그리고 미래. 그래서 이제 큐베랑
연세대학교의 대표 학생, 그리고 지아가 이제 젠지 그 엘리트 e스포츠 아카데미인데 여기에 다니고 있는 실제 학생, 그러니까 e스포츠를 통해서 대학교까지 가려고 꿈을 꾸고 지금 가려고 하는 학생 대표로 한 분이 나와서 자기의 삶에 대해 얘기하는 거고, 연세대학교 박사이신 이경혁 평론가, 게임 평론가시기도 하고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에 계시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우리 아놀드 허 사장님은 글로벌한 젠지의 브랜딩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, 우리 진 교수님은 이 e스포츠 역사하고 어떤 식으로 제도화 됐느냐에 대해 얘기해 주시고, 그리고 또 스포티즌, 전통 스포츠에서 바라본 시각입니다. 왜 나는 e스포츠를 주목하는지. 그리고 또 이제 블리자드에서는 e스포츠와 게임 커뮤니티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해주실 거고,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게임 문화가 어떻게 바뀔지,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얘기들, 그리고 LCK의 이제 오상원 대표님은 팬 인게이지먼트를 어떻게 하느냐. 어쨌든 이제 e스포츠 사업을 가장 그 선두에서 잘하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건데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. 경품. 자, 울트라 기어 이거 38인치 이거 300만 원, 그램 이거 200만 원, 24인치 모니터는 이거는 뭐 한 30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? 네, 여러분들이 더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제가 LG한테 막 얘기해서 코드 제로, 스타일러, 세탁기 그 젠지 e스포츠가 원래 연세대학교랑 작년 말에 2020년 11월에 그 MOU를 맺었어요. 예, 어떻게 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면서 뭔가 의미 있는 그 변화를 일으킬지 그런 걸 같이 하자는 MOU를 맺은 거여서 이번 컨퍼런스가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진 첫 번째 프로젝트예요. 그래서 굉장히 기대도 많이 되고 그 정기적으로 계속 갑니다. e스포츠가 더 이상 그런 서브컬처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아주 주요 산업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증명하고 싶어요.